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굉장히 안 좋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흐름이 나왔고 특히 우려했던 반도체가 장 초반에 급락을 딛고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2차 전지도 에코프로들 중심으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들과 뭐 SKIT 또 뭐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서 오늘 아침에 2차 전지들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또 아침에 7시쯤 그 써드린 브리핑 글에서 오늘 반도체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그 장후 시간외 거래 흐름을 보는데 엔비디아와 뭐 장중에 엄청 많이 빠졌던 AI 반도체 쪽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한 7시 무렵에 0.3% 정도 상승 출발을 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우리 장 전부터 미국 장 마감부터 우리 장 개장 직후부터 계속 밀어 올렸어요. 그 선물 지수가. 그래서 지금 이제 녹음하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0.6에서 0.7%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장이 장중에 엄청 그러니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잘 가기가 어려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어제는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폭락을 했었고 실제로 뭐 지수가 어제 나스닥 같으면 2.77% 빠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온 건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 달랐다는 거예요. 계속 그 상승 쪽으로 선물 지수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빠진 뒤에 분봉 보면서 돌아서는 타이밍 잡고 또 하락을 할 때 지지 라인을 명확히 잡고 그 지지 라인에서 반등해 주는 종목은 완전 리바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래쪽에 지지선이 강할수록 그 장기 이평선이라든가 큰 어떤 매물대라든가 이런 데를 지지하는 그런 종목은 리바운드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어제보다 빠졌지만 장중에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장 마감할 때쯤 돼서 한번 써드린 적 있었는데 8% 9%씩 오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으신 분들은 한 7, 8%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었을 것 같고, 혹시 뭐 좀 그 자리를 그냥 잘 재지 못하고 사셨다 하더라도 한 3% 안팎 정도는 수익을 무조건 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얼추 한 5% 안팎 정도는 내셨을 것 같아요. 대체로. 오늘 반도체를 그 매수하는 타이밍은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도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지만 2차 전지는 아직은 업황이 좀 불안하니까 선뜻 그 이렇게 양을 실어서 사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오늘은 조금 관망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가급적이면 ETF로 좀 투자를 하자는 생각이 오늘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ETF가 조금 더 지금은 종목보다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도체도 ETF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그 리바운드하는 그 타이밍과 지점과 수급의 어떤 힘과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ETF보다는 종목이 조금 더 나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뭐 골고루 들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변동성이 클 때 원래 언제나 그 고수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이제 제가 계속 기계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
그다음에 분석하는 어떤 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상기를 시켜보면 오늘은 그게 이제 극대화 완전히 뭐 극명하게 대비가 됐잖아요. 미국장이 폭락을 하고 기술주들이 폭락을 오늘 막 10%씩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움츠러드는 당연히 움츠러들어야죠.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보수적으로 가는 타이밍에서 그 매수 타이밍을 딱 잡는 그런 번뜩이는 그런 눈 그리고 감각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쉽게도 뭐 바빠서 아니면 뭐 놓쳐서 뭐 어째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뭐랄까요 이렇게 좀 흐름이 완전히 그 위기로 빠져드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그 금리 인하라는 이제 어떤 돈의 방향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조정이 물론 추가로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나스닥은 한 5% 정도의 고점 대비해서 한 5% 안팎의 그 조정이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종별로 종목별로 조금씩 많이 빠진 그런 업종 최근에 반도체가 잘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눌리고 있던 종목들 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눌리고 힘겨워 보이는 그런 업종 내에서 그 지지라인이 명확한 종목이 그 지지라인 부근에서 튈 때 딱 잡는 겁니다. 그게 흥미로운 그런 그 매수 타이밍이고 그런 자리를 최근에 이제 뭐 오늘 같은 날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도체가 잘 가기도 했고 또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았지만 바이오가 또 깨졌잖아요. 바이오가 다음 타자일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미국장에서는 바이오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오가 또 다음 타이밍에는 바이오 업종이 잘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생각보다 많이들 빠졌기 때문에 이게 순환배가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흐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흥미로운 좀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 277종목 올랐고요. 605종목이 빠졌습니다. 0.67%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00도 0.67 빠져서 대형주와 지수가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362종목이 올랐고 1213종목이 빠져서 굉장히 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0.84% 하락했고요. 코스닥 150이 0.54% 하락한 걸 보면 대형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만 매도를 했고 개인이 매수를 집중한 가운데 금융투자가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한 느낌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팔았고 개인과 외국인이 샀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했고 금융투자가 동참.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을 좀 매수를 주도한 그런 세력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지수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0.6% 오르고 있지만 이것도 아직 뭐 미국 개장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따 장 마감하기 전에 한 번 더 봐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다우존스만 0.59% 올랐죠. S&P 500이 1.39, 나스닥은 2.7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1% 빠졌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7% 정도 하락이 나왔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졌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건데 가장 큰 원인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한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도체 쪽에 눈을 돌렸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자, 원달러 환율은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0.02% 올라서 1381원 60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안 움직이고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건 이게 어떤 특정 체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시장에서 이번 하락의 원인이 그러면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으면 V자로 반등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뭐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 약세 등의 영향으로 1%대 하락 출발한 이후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왔지만 장 막판에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TSMC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뭐 영향을 미쳤죠. 낙폭을 줄였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그 미국의 지금 대형주들 반도체 특히 오늘 많이 빠졌던 얘네들을 쫙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그런 것들이 아마 원인이 다 복합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급락 등 영향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 이런 좀 간단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회복을 하면서 어쨌든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또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신한지주 네 종목이 뭐 1% 미만의 약간의 상승이 나왔고 반면에 SK하이닉스가 3%대, 현대차, 셀트리온이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두 종목만 올랐고요. 리노공업과 휴젤이 보합 유지한 반면에 알테오젠이 4%대 빠졌습니다. 자,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통신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KT와 현대퓨처넷이 3%대 올랐고요. 섬유의복 어제 많이 올랐던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FNF와 인디에프가 5%대 어제 많이 올랐던 상한가와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3.7% 오르면서 이런 흐름 나왔다고 보고요. 코스닥은 신성장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제주맥주 12%대, 비트나인 11%대, 펩트론 10%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6%대, 보령과 JW 중해제약, EUB가 2%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대원제약과 국제약품이 7%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샤페론 27%대, 유틸렉스 22%대, 나이백 10%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서울제약이 11%대, 또 펩트론이 11% 정도 빠졌고 또 뭐 나머지들 뭐 전체적으로 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엔비디아 얘기 먼저 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밑에 동그라미 보면 장중에 6.62% 빠졌고 브로드컴이 7.91, ASML 홀딩스가 12.74, AMD가 10.21 이런 식으로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뭐 녹음 기준으로니까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 지금 4%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에서 아침에 0. 몇 %에서 꾸준히 끌어올리다가 지금 4% 넘게 상승하고 있어서 오늘 아마 미국 그 시장 개장하면 상당히 큰 폭의 리바운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하자는 거고요. 일봉을 보면 이렇게 지금 매물대에서 싹 아주 저점 딱 지지받고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 매물대가 바닥이 지난번 6월 달에 저점 부근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하락하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 한도를 알 수 있었다는 거고 반등의 폭도 나름대로는 좀 크게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난 6월 말에도 이 매물대 바닥 지지를 받고 나서는 꽤 크게 이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테슬라도 좀 보면 테슬라 오늘 장중에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역시 시간외에서 0.7%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보다는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일봉 보면은 역시 급등 이후에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좀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보다는 지금은 반도체가 약간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7시 뭐 언저리쯤에 써드렸던 건데 오늘 반도체 흐름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 초반에는 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지만 반등을 할 수 있다. 지금 타이밍에서 이런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중에 두 종목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분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어제보다 훨씬 그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지속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어제 말씀드렸던 세 종목에 이제
ISC, 이오테크닉스, 넥스틴 세 종목에 삼성전자 한 종목을 더 추가해서 네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 먼저 좀 볼게요. 수급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182만 주 넘게 사면서 특히 금융투자가 250만 주를 담았죠. 5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줄이고 낙폭을 줄이고 오히려 상승 반전해서 200원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고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봉 보면 오늘 21선 부근, 21선 밑에서 출발한 뒤에 21선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봉,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장중의 흐름을 놓고 보면 어제보다 200원 그러니까 올리는데 그쳤지만 너무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해서 21선을 단숨에 뚫었고 11선 언저리까지 바로 붙였습니다. 이거를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장 막판에 2시 반 이후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 3시 반 마감할 때는 아예 뭐 동시효과에서 쫙 띄워가지고 올렸죠.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막판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ISC 보면은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기관의 매도가 좀 세게 나왔죠. 근데 기관은 연기금이 팔았지만 금융투자가 계속 뭐 매수량을 늘려가면서 3일 연속 샀고 개인은 오늘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ISC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일봉 보면은 481선 깨진 자리에서 아주 약한 자리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양봉을 만들어냈고 빨리 481선까지 붙이는 게 뭐 관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봉 보면 쭉 뭐 횡보하다가 장 막판 역시 2시 반 이후에 쭉 끌어올렸습니다. 아까 뭐 TSMC라든가 뭐 엔비디아의 그 시간외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오테크닉스 보면은 기관이 매수를 이끌었고 특히 금융투자가 지금 5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매수를 뭐 늘려가고 있고 오늘 19만 5천 원까지 18만 원대 뭐 완전히 엄청나게 밀리다가 19만 5천 원까지 빠른 속도로 많은 어떤 회복, 큰 폭의 회복이 나왔습니다. 일봉 보면 241선에 정확히 붙여서 리바운드. 그러니까 장 초반에 빠지다가 241선 부근까지 딱 밀리더니 그 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왔죠. 241선은 6월 말 7월 초에 두 번의 쌍바닥 만들 때 바닥이었고 이번에도 하락을 뭐 할 때 그 어디까지 하락할지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자리고 어제 방송에서 이오테크닉스의 경우는 241선 가까이 붙일 경우 매수 시작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봉 볼까요? 얘는 좀 다르죠. 11시 반부터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일찌감치 빠른 속도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 내일 또 장에서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넥스틴 외국인이 샀습니다. 근데 기관이 팔고 개인이 매수 포지션을 가는 바람에 넥스틴은 좀 장중에 약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역시 금융투자는 샀고요. 연기금이 팔았고요. 기관은 전체적으로 팔았는데 투신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건 개인들 펀드라고 그랬잖아요. 넥스틴도 사실상 거의 바닥 부근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보다 1,000원 빠진 자리이긴 합니다만 이오테크닉스는 올랐잖아요. 3,400원 올렸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회복세가 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기관의 매도가 더 세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들 펀드가 날아갔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그 ETF들 이런 데에서 또는 뭐 펀드에서 좀 매도 자금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매물대를 딱 그려놓으면 56,000원대 후반 정도에 지난 4월 말에 저점 자리가 오늘도 저점 역할을 했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끌어올렸습니다만 양봉 전환하기는 좀 역부족이었고 어쨌든 바닥은 확인했다. 56,500원 정도에서 바닥을 확인했다는 게 오늘 수학이라고 보고요. 분봉 보면 막판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약했다. 그죠? 그 개인들 펀드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를 뒷받침해주지 못했고 에너지를 그래서 좀 약하다. 그럼 오늘 보면은 이오테크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셌잖아요. 반등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또
내일 시장에서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그 어떤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제 이제 신청해 주셨던 세 종목 위주로 삼성전자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엔비디아의 뭐 상승 또 TSMC라든가 미국의 뭐 브로드컴 또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식의 그 이제 퀄컴, 인텔, 뭐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할지를 잘 보시고 결국은 반도체다.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선수는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는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오늘은 일단은 반도체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우가 69, S&P 500 22.5, 나스닥 164. 지금 나스닥이 의미 있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녹음하는 요 사이에 또 얼마나 조금 더 달라졌나 보면은 다우가 37, S&P 500 15, 나스닥이 109. 그러면 상승 폭을 조금 줄였네요. 아직 시간이 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회는 지금 아직 끝나지를 않았는데요. 시간회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시간회도 지금은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정리를 못 해드립니다만 시간회 뭐 넥스틴 같은 종목 조금 그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고요. 삼성전자는 뭐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ISC도 상승하려는 강보합권에서 좀 머물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빠지는 그런 흐름이네요. 오늘 장중에 조금 많이 올렸다 싶은 생각이 있는 건지 시간의 거래 초반부에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작을 조금 일찍 좀 빨리 할 수밖에 없었고 좀 야간에 제가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은 정상 제작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내일 또 다른 일이 내일도 좀 변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내일은 또 내일 일이니까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